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3단원 곱셈과 나눗셈 8번째 시간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어 보는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만 배우면 우리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내용은 원리와 그런 내용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생각수학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마무리하는 그런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탐구수학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고 3번만 더 공부하면 곱셈과 나눗셈 이제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것만 잘 넘기면 여러분들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 그리고 막대 그래프 그리고 규칙 찾기,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곱셈과 나눗셈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힘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한번 해볼게요. 775 나누기 25. 자, 이런 경우처럼 몫이 두 자릿수인 나눗셈은 이렇게 했죠. 자, 몫이 10보다 큰 수라면 나누는 수. 자, 여기서 나누는 수는 25입니다. 10, 20, 30, 40 순으로 곱해가지고 몫의 10의 자릿수를 먼저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1에서 계산한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나눠주면 몫의 1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세로로도 풀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앞자리 수부터 차례차례 비교했었어요. 그리고 비교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비교를 했죠. 자, 그거 기억나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775 나누기 25라는 나눗셈이 있을 때 먼저 7과 25를 비교하는 거예요. 7을 25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인 7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77과 25를 비교했더니 77을 25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77 나누기 25를 하면 몫이 얼마가 나오나요? 네, 몫은 3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25와 3을 곱한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그 값이 바로 75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빼줬죠. 77과 75를 빼면 2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이 2와 25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를 했더니 2를 25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뒤에 있는 친구를 또 불러오는 거예요. 친구야, 이리 와 했더니 뒤에 있는 5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25와 25를 비교하는 거예요. 25 안에는 25가 몇 번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 번 포함되죠. 몫의 1의 자리를 1로 하고요. 자, 여기 밑에는 25와 1을 곱한 값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와 25를 빼주면 나머지가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75는 우리가 75라고 읽지 않고요. 여기 0이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750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배웠고요. 자, 이 750은 뭐와 무엇을 곱한 값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누는 수인 25와 몫의 10의 자릿수 3, 30을 곱한 거죠. 그리고 이 25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775와 750을 뺀 값이었고요. 여기 밑에 있는 25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누는 수인 25와 몫의 1의 자릿수를 서로 곱한 겁니다. 자, 이해가나요? 자, 밑에 있는 0은 네, 맞습니다. 바로 25와 25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러한 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런 값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곱셈을 거쳐서 나온 건지, 어떤 뺄셈을 거쳐가지고 나온 건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몫이 두 자릿수였고요. 나머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몫이 두 자릿수이고, 자, 나머지가 0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으니까요.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떠올리면서 오늘 공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뜰장터에서 기부받은 책이 모두 685권입니다. 마을 도서관에 보내기 위해 27권씩 묶으려고 합니다. 책을 몇 묶음까지 만들 수 있고 남는 책은 몇 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을 우리가 나눗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문장으로 된 문제는 나눗셈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가 엄청 쉬워집니다. 자, 총 685권을 27권씩 묶는 거죠. 그죠? 자, 그 말은 나눗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685 나누기 27. 자, 요거의 목과 요거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길었지만 결국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몫이 10보다 큰 수라면 나누는 수에 10, 20, 30, 40 순으로 곱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몫이 10보다 큰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누는 수. 자, 27이 바로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에 10을 곱해보는 거예요. 자, 10 곱하면 얼마인가요? 270이죠. 자, 이거를 나누어지는 수에 빼주는 거예요. 685는 나누어지는 수죠. 그리고 270은 나누는 수에 10을 곱한 수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죠? 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머지가 415가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이 415를 다시 나누는 수 27로 나눌 수 있겠죠. 다시 또 그 말은 몫이 최소한 10보다는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는 수에 10을 곱했는데 나머지가 커서 또 나눌 수 있으므로 몫은 10보다 큰 수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 20을 곱하는 거예요. 27 곱하기 20을 하면 540이 되고요. 나머지는 145가 됩니다. 685는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자, 나머지는 145고요. 역시 또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대신에 이제 30을 한번 곱해 볼게요. 27 곱하기 30 하면 810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지는 수보다 810이 더 큰 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10의 자리 몫은 몫의 10의 자리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20보다는 클 거고요. 30보다는 작을 거예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몫의 10의 자리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몫의 1의 자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몫이 20이었을 때 나머지가 145였죠. 자, 여기 있죠?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 자, 이 145를 27로 나눠보는 거예요, 다시. 자, 나누면 몫이 5고요. 나머지가 10이 나와요. 한번 나눠볼까요? 27. 자, 145 나누기 27 하면, 자, 5를 한번 곱해볼게요. 5, 7, 35, 5, 2, 13. 그래서 135가 되죠? 빼면은 나머지가 10이 나옵니다. 맞네요. 계산 바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의 자리는 5가 되겠죠? 이렇게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몫을 다 구했어요. 몫의 10의 자리는 2, 그리고 1의 자리는 5기 때문에 몫은 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85 나누기 27은 몫이 25이고 나머지가 10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가정을 그대로 한번 세로셈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685 나누기 27은 몫이 25이고 나머지가 10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세로셈으로 풀면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셈으로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규칙 두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앞자리부터 차례차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지 그걸 비교한 다음에 두 번째, 비교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조금 더 큰 수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서에 맞게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6과 27을 비교해 보세요. 6과 27. 6을 27로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 8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 8 오세요 하면 68로 이제 수가 커졌어요. 68은 27로 나눌 수가 있죠. 68을 27로 나누면 네, 몫이 2고요. 몫이 2가 되고요. 그리고 68 밑에는 27과 2를 곱한 값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자, 곱한 값은 네, 맞습니다. 바로 54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우리 빼줘야 되겠죠? 68과 54를 빼주세요. 68 빼기 54 하면 네, 1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14랑 27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14를 27로 나눌 수가 있나요? 네,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를 또 데려와야 돼요. 자, 5라는 친구가 있죠? 5를 데려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145와 27을 비교합니다. 145를 27로 나눌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나누면 자, 몫이 5가 나와요. 145를 27로 나누면 몫이 5가 나옵니다. 자, 그 5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과 5를 곱한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135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나머지가 10이 나오죠. 나머지가 나누는 수인 27보다 작아졌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지면 거기서 나눗셈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54는요. 54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54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0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540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540은 어떻게 나온 결과인가요? 뭐와 뭐를 곱한 결과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27과 20을 곱한 결과고요. 145는 어떻게 나온 값일까요? 네. 자, 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기. 네, 그렇죠. 685에서 540을 뺀 결과가 되고요. 여기 있는 135는 자, 뭐와 뭐를 곱한 값인가요? 네, 맞습니다. 27과 5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10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요? 네, 맞습니다. 빼주면 되죠. 자, 145와 135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몫은 25고 나머지가 10인 그런 나눗셈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나머지가 0이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가 0이 아니라는 거. 그게 좀 다릅니다. 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27권씩 몇십 묶음을 만들 수 있고 남는 책은 몇 권인가요? 우리 이미 다 풀었습니다. 자, 27 곱하기 20을 했더니 540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인 685 빼기 540을 했더니 145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몫의 10의 자리는 20 그리고 남는 책은 145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남는 책이 145권이죠. 이 남는 책을 27권씩 묶으면 몇 묶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몇 권이 남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5묶음을 더 묶을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10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685 나누기 27의 몫과 나머지 알 수 있겠죠. 몫은 자, 20묶음과 5묶음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5묶음이 되고요. 나머지는 10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세로로 푸는 방법도 우리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죠. 우리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반복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하고 혹시 이해를 못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몫이 나왔고요. 나머지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곱셈식으로 고치면 나누는 수는 그리고 몫 나머지 요게 한 자리로 들어가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이렇게 혼자 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가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685 나누기 27은 몫이 25고 나머지가 10이 나왔죠? 네, 요거를 곱셈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고쳐보세요. 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지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결국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필 잡고 직접 풀어보는 게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적었나요? 자, 나누는 수가 27이죠. 그리고 몫은 25고요. 나머지가 10이죠.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요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가지고 685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27 곱하기 25. 5, 7, 35. 5, 2, 13. 7, 2, 네, 7, 2, 10, 14. 2는 4인데 5죠. 그래서 5, 7, 6. 675예요. 여기다가 나머지 10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면 685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랑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잘 한 게 된 겁니다. 네, 두 번째, 983 나누기 2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983 나누기 21의 몫이 몇십이 되는지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 몫이 10보다 큰 수라면 나누는 수의 10, 20, 30, 40 순으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몫이 10보다 큰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나요? 자, 나누는 수에 10을 곱한다고 그랬죠? 자, 곱하면 210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983 나누어지는 수 983에 210을 빼면 네, 어떻게 되나요? 네, 773이 되죠. 자, 이 수는 나누는 수 21로 또 나눌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최소한 몫은 10보다 큰 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 20, 30, 40 그 순으로 나누는 수에 한번 곱해 볼게요. 먼저 21에다 10을 먼저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77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 곱하면 나머지는 563. 30을 곱하면 나머지는 353. 40을 곱하면 나머지는 143. 그리고 50을 곱하면 나머지는 나머지가 나오지 않아요. 983에서 1050을 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몫의 10의 자리를 구했어요. 몫의 10의 자리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40이죠. 40. 우리 몫은 최소한 40보다는 클 거고요. 50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41, 42, 43, 44, 45, 46, 47, 48, 49 사이에 있는 수일 겁니다. 자, 몫의 1의 자리는 따로 또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어림해서 계산할 건데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983을 1000으로 어림하고요. 21을 20으로 어림해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1000 나누기 20은 몫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일단 100과 20을 비교하면 5 하면은 5, 20 하면 100이 되죠. 자, 빼주면 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의 자리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5가 아니고 50이 됩니다. 50. 그래서 100 나누기 20을 하면 50이 되고요. 그러면 이 50을 몫으로 생각하고 한번 나누는 수에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21 곱하기 50 하면 1050이고요. 뺄 수가 없어요. 나누어지는 수랑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몫을 낮춰서 계산하는데요. 몫을 10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50 다음에 40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0을 계산하면 네, 나머지가 나오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몫이 최소한 40보다는 크고요. 50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 1로 풀어도 괜찮고요. 방법 2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983 나누기 21을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는요, 앞에서 구했어요. 4는 21 곱하기 40을 해서 구했거든요. 자, 21 곱하기 40을 한 값은 840이죠. 자, 이걸 빼줬어요,
이걸 빼준 거예요. 빼주면 143이 나오죠. 자, 이번에 두 번째 143을 우리는 21로 나눠줘야 됩니다. 143을 2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일은 2, 2는 4, 2, 3은 6. 자, 요거를 20으로 어리면서 한번 나눠볼게요. 2일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2, 2, 6, 12, 7에 14. 2, 7에 14. 자, 7을 하면은 7 곱하면 7일은 7, 2, 7에 14인데 147이 돼가지고 뺄 수가 없잖아요. 맞죠? 143에서 147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7이 아니라 6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6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을 계산하면 6을 곱해 줄게요. 6일은 6, 6이 12, 126이 됩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13에서 6을 빼면 7이 되고요. 1을 빌려줬으니까 3이 되고요. 1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의 자리 몫은 6이 되고요. 그리고 21과 6을 곱한 126을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143과 126을 뺀 17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몫은 46이고요. 나머지는 17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983 나누기 21의 몫과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네, 몫은 43, 나머지는 17이 되겠습니다.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고쳐보면 983 나누기 21은 46이라는 몫이 나오고요. 17이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여러분들 책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으면 21 곱하기 46 더하기 17이 983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21 곱하기 46 6일은 6, 6이 12, 4일은 4, 2, 4, 8 6, 9 여기다가 17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17을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면 6과 7을 더하면 13이고요. 1, 6, 1 더하면 8 그리고 9 983이 되네요. 이거를 계산했더니 나누어지는 수 983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나눗셈을 제대로 했다는 말이 되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세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다 풀고 다 푼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맞게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멈춰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풀면 선생님 실력밖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풀어야지, 연필로 풀어야지 선생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자, 783 나누기 42.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히 하면 됩니다. 자,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앞자리 수부터 차례차례 비교하고 나눌 수 있는지 비교한 다음에 나누어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친구 데려온다고 그랬죠? 자, 먼저 7과 42 비교하세요. 자, 7을 42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 8을 데려옵니다. 8로 오세요. 78을 42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누면 몫은 1이 되죠. 자, 1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1을 적어주고요. 요 밑에는 42와 1을 곱한 값을 적어주세요. 42 곱하기 1 하면 40이죠. 자, 그런 다음에 빼주세요. 빼주면 78 빼기 42는 맞습니다. 36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또 비교하는 거예요. 36과 41을 비교하세요. 36을 42로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럼 없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친구 데려오세요. 뒤에 있는 친구가 3이죠. 아, 3아 오세요 했더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63과 41을 비교하죠. 363 나누기 42는 몫이 얼마인가요? 자, 그 몫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몫은 바로 8이 됩니다. 8. 자, 8과 41을 곱한 값은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42 곱하기 8 하면 8, 2, 16, 48, 33, 33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빼주면, 네. 나머지는 27이 됩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420은요, 여러분들 420은, 여기 있는 420은 어떻게 나온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42와 10을 곱한 값이고요. 363은 뭐와 뭐를 뺀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783과 420을 뺀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336은 그렇죠. 42와 8을 곱한 값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27은 어떻게 나온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363과 336을 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몫은 18 그리고 나머지는 27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695 나누기 26. 자, 먼저 6과 26을 비교하세요. 나눌 수가 없죠? 자, 뒤에 있는 9를 데려옵니다. 69와 26을 비교하고 69를 2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몫이 2가 나옵니다. 2. 자, 2를 여기다 적어주고요. 자, 26과 2를 곱한 값은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26 곱하기 2 하면 6, 2, 12, 2는 4, 5. 52가 됩니다. 자, 69와 51을 빼주면 얼마가 되나요? 네. 17이 나옵니다. 17. 17을 또 비교해야 되겠죠? 17을 26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또 뒤에 있는 친구인 5를 데려오세요. 자, 그러면 175와 26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175를 2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몫이 6이 나옵니다. 6. 6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26과 6을 곱한 값을 적어주는 거죠. 26 곱하기 6 해볼게요. 66, 36, 6이 15, 15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빼주세요. 빼주면 나머지가 19가 나옵니다. 네, 우리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520은 뭐와 뭐를 곱한 값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26과 20을 곱한 값이고요. 여기 있는 175는 네, 맞습니다. 695와 520을 뺀 값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156은 네, 맞습니다. 26과 몫의 1의 자리인 6을 곱한 값이에요. 마지막으로 19는 그렇죠. 175와 156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26, 나머지는 19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자, 9와 34를 비교해 보세요. 9를 34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 0을 데려오겠습니다. 0아, 이리 와줘. 자, 90과 34를 비교하세요. 90을 34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몫은 얼마인가요? 몫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4와 2를 곱한 68을 옆 밑에 적어주고요. 빼줍니다. 90과 68을 빼주면 네, 22가 나옵니다. 21을 또 비교해야 되겠죠? 21을 34랑 비교하면 21을 34로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뒤에는 또 0을 또 데려와야 돼요. 친구야, 이리 와. 네, 이렇게 데려오면 220과 34를 비교하게 되죠. 220을 34로 나눌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220을 34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몫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어림에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34에 뭐를 곱하면 220과 비슷해질까요? 6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4, 6에 24, 6, 3, 18인데 20되죠. 그래서 6을 곱했더니 204가 되고요. 빼주면 네, 6, 16이 됩니다. 우리 나머지가 나누는 수 34보다 작아졌죠? 자, 그러면 나눗셈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0 나누기 34는 몫이 6이고요. 그리고 34와 6을 곱한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네, 34와 6을 곱한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 값은 204가 됩니다. 이걸 빼주면 네,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680은 어떻게 나온 결과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34 곱하기 20이었고요. 요 220은 어떻게 나온 결과였나요? 네, 맞습니다. 900에서 680을 뺀 값이었죠.
그리고 204는 뭐와 뭐를 곱한 값이었나요? 맞습니다. 34와 6을 곱한 값이었죠. 마지막으로 16은 네, 그렇죠. 220에서 204를 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몫은 26, 나머지는 16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은 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981 나누기 11. 먼저 9와 11을 비교하세요. 나눌 수가 없죠. 그러면 뒤에 있는 8을 데려오세요. 98과 11을 비교했더니 98을 1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면은 어떻게 되나요? 98을 11로 나누면 자, 9를 곱하면은 99가 돼가지고요. 네, 뺄 수가 없습니다. 자, 뺄 수가 없으니까 몫을 하나 작게 해서 곱해야 되겠죠? 자, 8을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 88이 나옵니다. 그러면 8을 곱했더니 몫을 8로 했더니 88. 나머지가 10으로 나와서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가 나왔습니다. 나눗셈이 바로 된 거죠. 그러면 몫이 8이 나오네요. 10의 자리 몫은 8이 되고요. 자, 요 밑에는 11과 8을 곱한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88. 빼줍니다. 빼주면 10이 됩니다. 자, 이 10과 11을 비교해 보세요. 10을 11로 나눌 수가 있나요? 사탕이 10개 있는데 사탕 11개를 나눠줄 수 있나요? 못 나눠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 1을 데려와야 됩니다. 1아, 오세요. 자,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101과 이제 11을 비교하는 거죠. 101을 11로 나눌 수 있나요? 자, 101을 11로 나눌 수 있나요? 일단 한번 9를 한번 곱해볼까요? 9. 9를 곱하면 99가 되죠. 자, 9. 99 했더니 11 빼기 9는 2가 되고요. 자, 99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 나눗셈을 제대로 한 거고요. 1의 자리 몫은 네, 바로 9가 되고요. 여기에는 네, 11과 9를 곱한 99를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빼주면 나머지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89,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네, 880은 뭐와 뭐를 곱한 값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11과 80을 곱한 값이었고요. 그리고 101은 어떻게 나온 결과였죠? 자, 힌트는 뺄셈이에요, 뺄셈. 그렇죠. 981 빼기 880이에요. 88이 아니고요. 880입니다. 그리고 99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죠. 11 곱하기 9였죠. 11 곱하기 몫의 1의 자리였습니다. 요거를 서로 곱한 거였죠. 마지막으로 2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힌트는 또 빼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101에서 99를 뺀 값이었죠. 몫이 두 자릿수이고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식의 계산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똑같았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몫이 10보다 큰 수라면 나누는 수의 10, 20, 30, 40 순으로 곱해서 몫의 10의 자리를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 1에서 계산한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나눠주면 몫의 1의 자리가 나오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셈으로 이렇게 풀었고요. 세로셈으로 이렇게 풀었고요. 결국 지난 시간에는 몫이 두 자릿수이고 나머지가 0인 나눗셈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몫이 두 자릿수이고 나머지가 0이 아닌 나눗셈을 했는데 계산 방법은 지난 시간과 똑같았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자, 어떤 두 수를 곱해야 했는지 생각해보는 수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로써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기본 논리 설명은 끝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까지 공부했는데도 헷갈리고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살펴보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꼭 질문을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자,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힘내가지고 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